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게 동물권 단체 케어의 문제인데, 여기 박서연 대표가 나름대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뭐 개고기 논쟁에서도 토론에 늘 참여를 했었고, 그러면서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됐잖아요. 어려운 동물들, 유기견들 구조하고, 유기고양이, 유기묘들 이렇게 또 구조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좋은 일, 착한 일 한다. 그러면서 언론에도 주목을 많이 받았고, 사람들이 뭐 감사패 이런 것도 많이 수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오히려 그 이면에는 추악한 게 있었다. 그게 오늘 셜록이 이야기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들어갑시다. 가장 지금 충격적인 거는 케어가 유기견들, 네. 그 유기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잘 보살필 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원도 받았고, 네. 후원 보니까 뭐 1억씩 9천만 원씩 많이 받았더라고요. 오늘. 엄청납니다. 외국에서부터 또 돈을 받았고. 네. 그런데 그 데려가서 잘 케어할 줄 알았던 그 개들이 죽었다. 그것도 케어해서 안락사를 시켰다. 예.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건 제보로부터 시작된 거고. 네, 제보로부터 시작을 된 거고요. 사실 동물권 단체 대표들이나 동물권 단체 그 관련자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동물판이 개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 핵심의 그 중심에는 항상 이 박서연 대표가 있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사실 증언뿐이었고요. 아니면 과거에 2010년 이전에 그런 만행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고 사실 내부 고발자를 만나게 된 거는 작년 12월 한 말쯤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서 네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예. 결국은 이 개들을 데리고 있으면 예. 치료도 해줘야 되고, 예. 먹이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도 필요하고, 네. 돈이 들어간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들을 죽여야 된다. 예. 이게 안락사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유였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동물 케어라는 단체가 대규모 동물 구조 활동을 많이 해요. 뭐 200마리, 260마리 그렇게 구조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구조한 다음엔 사람들은 잘 생각을 못 하죠. 맨 처음에는 구조하는 모습 보고 참 좋은 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 단계 그럼 저 많은 개들이 어디로 가지? 이 생각까지는 잘 못 하거든요. 저도 못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케어라는 단체가 동물은 대규모 구조한 다음에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 많은 동물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고 인력도 별로 없고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서 무려 수십 마리씩 개를 안락사를 한 겁니다. 물론 동물 구조 활동 하다 보면 안락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뭐 다친 동물도 있을 테고 너무 고통스럽거나 아파. 예.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그런 개들만 수의사라든가 전문가의 판단 하에서 안락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절차죠. 안락사라는 이제 약물을 투여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수의사를 거쳐서 꼭 수의사가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박서연 씨는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린 이 데려온 동물을 얻다가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거예요. 거기 내부 국장한테 그냥 애들 보내줘야지 어떻게 우리 공간이 없잖아. 그렇게 보내고 이걸 다 비밀로 한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락사 시킬 거면 왜 데려간 겁니까? 그게 저희도 의문인데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구조를 해야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래야지 후원금이 모인다는 걸 이 대표가 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놓지 못했다고 보고 제가 대표랑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진짜 구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세요, 이분은. 그게 뭐 각 단체가 표방하는 뭐 지향하는 방향이 뭐 달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구조를 했다면 구조 이후에 치료나 보호, 그다음에 뭐 입양까지 이런 절차가 있을 텐데 이런 절차까지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단체에서는. 예. 그럼 데리고 가지 말아야지. 데리고 가갖고 죽일 거면 뭐하러 데리고 가. 그렇죠. 데리고 가면 안 되지. 자기도 감당 못 할 거면서 그렇지. 말이야. 그렇죠. 구조하는 것처럼 돈은 다 받고 회원 다 속이고 후원자 다 속이고 하다못해 누구까지 속인지 아십니까? 예. 케어 직원들까지 다 속였습니다. 이게 세워나가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케어에서 박소연 씨가 개를 안락사하고 있다는 것은 딱 두 명만 알고 있어요. 본인하고 이 안락사를 시행한 내부 고발자. 그래서 저희 이 내부 고발자의 말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 고발자한테 좀 보내줘라. 이 보내줘라는 말이 네, 안락사를 시키란 시켜라. 말이고. 예. 그런데 이거 수의사
거쳐서 정식적으로 안락사 시켜야 되는데 예. 그것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소연 씨가 그 혹시 약물을 구할 수는 없냐? 아. 그런 시도까지 했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 졸레틸이라고 하나요? 네. 개들 마취하는 졸레틸이 정신성 의약품의 품목에 들어가서 의사들이 아니면 그 약을 소유할 수 없거든요. 관리할 수 없는데 박소연 대표가 그 내부 고발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그 의약품 좀 구할 수 없냐고. 그러니까 이 내부 고발자 깜짝 놀라죠. 그거 안 된다고, 그 의사들만 가질 수 있고 우리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래도 또 설득을 해요. 아니 우리가 좀 필요한데 그게 좀 어떻게 못 빼내나? 그런 식으로 부탁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 모란 시장에 야산에 개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보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부 고발자 얘기를 하죠. 대표님 그러면은 병원 데리고 가면 되죠. 그랬더니 박선 대표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안락사 시킨 강아지들 혹은 고양이들 규모가 얼마나 되죠? 내부 고발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부 고발자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 약 4년 동안 박 대표의 지시로 230여 마리가 안락사 당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예, 이번 올해에 그 남양주 개농장을 이제 구조를 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많이 안락사를 했다고 저희 팀은 취재 결과 파악을 했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60마리가 구조가 됐는데 거기서 60마리 이상이 안락사 당했다. 그 한 군데서만? 예, 한 군데서만. 거의 예, 학살이죠, 그런, 학살.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박소연 대표가 직접적으로 그 개들을 안락사 시킨 네. 그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 예. 우리 듣고 와서 한번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그 국장님 방금 전에 김봉용 씨하고 통화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 아까 여쭤본 거 짧게만 단답형으로 네. 다시 여쭤볼 테니까 짧게만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네네네네. 그 국장님 언제부터 케어에서 동물을 안락사했습니까?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5년도부터예요. 예, 2015년도부터. 그럼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몇 마리 정도를 안락사했습니까? 한 230마리 이상이요. 네. 그럼 그 안락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군가요? 예, 그거는 저희 모든 그 결정은요, 대표님 결재하에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박서연 대표님 결정하에 시행을 했어요. 네. 그럼 현재 그 동물을 그렇게 안락사한 것을 현재 케어에서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거는 박 대표님이랑 저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주변인들은 개인 카톡이 만나갖고요. 예, 다른 분들은 이렇게까지는 모르고 그냥 아픈 애들을 안락사 했나 보다. 예,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약 230마리 안락사를 해왔는데, 네, 뭐, 아픈 아이라든가, 뭐, 네. 뭐 치료가 불가능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보낸 겁니까? 아니면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겁니까? 1차적인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픈 애들이랑 치료를 하다가 이제 뭐 과도한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애들이 뭐 고통이 있거나 이제 그거는 1차적인 거고요. 그 2차적인 거는 그리고 일단 뭐 이렇게 회원들과 연계가 없거나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형 구조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이사가 많았잖아요. 보호소 이전이 그렇게 되면서 보호소를 뭐 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애들이 좀 숫자를 줄여야 된다 또 이런 부분과 그리고 새로운 애들이 뭐 들어와야 된다. 대형 구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자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중에서도 건강하긴 하지만 예, 그 자리 확보를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하게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회계팀에서 그 이번 달 지난달 해가지고 수료비가 폭탄이 아마 나올 거다 이래가지고 네, 그거예요, 애들, 큰 애가 VIP. 우리가 좀 웬만한 애들은 예, 좀 보내고 네. 그리고 개농장에서 데려온 애들도 사실은
그냥 제 생각에는 데려오는 이유가 거기서 죽느니 그냥 안락사 시키자고 데려오는 거라 예. 근데 뭐 막 아프고 이러면 다 저기 데리고 있을 필요 없다고. 예, 뭐 이거는 본인이 계속 이렇게 지시를 하네요. 아, 예, 이렇게 음성으로 전화해서 지시할 경우도 있고 또 문자로 지시한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럼 이 내부 고발을 하신 분, 그러니까는 안락사를 직접으로 시켰던 분은 네. 이분도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케어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굉장히 죄책감도 들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 내부 고발자분이 지자체에서 그 시 위탁하는 그 보호소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하는 보호소의 경우에는 그 유기동물이 구조가 되고 나서 10일이 지나면 이게 처리 대상이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안락사를 많이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박수현 대표 눈에 들어가지고 이분이 입사를 하게 됩니다, 케어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어쨌든 간에 생명을 죽이는 일인데, 그러면은 외상성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치료가 병행되지도 않았고, 싫다고 만류를 하는데도 박 대표는 지시를 한 바가 있고, 그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도 계속 지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분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죄책감에 시달린 바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가 녹취록을 들었는데 네네. 문자 메시지로 지시한 게 있는데 하나하나 좀 봅시다. 네. 땅만 빌리고 강아지들은 안락사. 이건 뭔 말입니까?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내촌 보호소가 있어요. 이 케어가 운영하는. 그 문자 메시지를 보자면 2018년 5월 21일 카톡 메시지인데요. 박수현 대표가 이제 그 내촌 보호소 옆 개농장 아저씨가 이제 그만할 거라고 개들 250마리 사가라네요 라고 대답을 하자 이제 다른 한 직원이 어쩌시려고요 그 많은 애들을 이렇게 하니까 또 박수현 대표가 그러게요 그 땅을 좀 빌리면 좋겠네 애들은 편히 보내주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개들은 다 죽이고 그런 뉘앙스죠. 땅만 우리가 좀 예, 우리가 땅만. 왜냐면 이분들이 좀 보호소, 그러니까 시민단체 최초로 보호소를 운영한다라고 되게 표방을 해서 많은 이렇게 구조 활동을 하고 보호소에서 애들을 잘 보호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이 보호소가 사실 좀 문제가 많아서 뭐 민원이 들어가 그래서 김포 때도 막 이전에 다니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안락사를 좀 암시하는 듯한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갔던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만삭 개 2마리를 안락사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무슨 차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2018년 8월 8일 이제 카톡 메시지에 따르면 그 또 내촌 보호소에 만삭인 2마리 개체가 들어왔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차량이 들어오면 눈에 띄게 되니까 이 동물들이 미리 빼서 뭐 보내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직원이 이제 박 대표가 바로 수긍을 합니다. 네 라고 대답을 하고요. 또 만삭 2마리를 보냈습니다. 근데 다시 내촌에 와보니 피부병도 안충도 심한 누렁이가 또 있습니다. 라고 이제 직원이 또 보고를 해요. 근데 뭐 약간 사나운데 보낼까요? 얼굴에 털도 많이 빠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또 박수현 대표가 또 수긍을 하죠. 네 라고 대답을 한 이런 촬영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기 전에 네. 눈에 띄는 애들을 안락사 시켜라고? 이건 뭔 촬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어가 그 언론 플레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언론을 많이 타는 단체거든요. 퍼포먼스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취재로 오면 강아지가 새끼를 배 있으면 눈에 띄겠죠. 그러면 또 촬영하는 분은 걔네들을 주로 찍겠죠. 그렇게 찍겠지만 그렇게 찍은 다음에 방송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뭐. 그럼 또 새끼를 또 낳아야 되면 계속 관리해야 나중에 또 사람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를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새끼를 낳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또 더 사료값이라든가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그 만삭인 개 2마리 러미개를 미리 죽였다. 죽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이런데 피부병에 걸린 누렁이는 촬영하고 또 그 개를 보면 제대로 이 구조소에서 케어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으니까 얘도 보내버린 거고. 그렇죠. 원래 그렇게 아프고 좀 그런 개들이 있으면 사실은 안락사 하기 전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동물단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취지로 시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후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케어에서는 물론 많은 동물들을 치료하겠지만 손쉽게 그 치료를 포기하고 안락사의 길을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개를 입양 보낸 것으로 속이고 안락사 시켰다. 이런 부분도 문자에 나타난 것이죠. 예. 그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되게 여러 건인데 그 김보경 씨가 뭐 몇 개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취재 결과 입양 숫자도 계속 조작을 해왔던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로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존에 박 대표가 문자로 기존에 정말 가망 없는 아이들은 보내는 것으로 해요 하고 땡땡 활동가에게 몇 마리 위탁 보내고 빼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고발자가 아픈 애들을 이미 많이 보냈죠. 그 활동가한테요? 라고 이제 다시 되물으니까 이 대표가 다시 또 아니 말만 그렇게 입양 못 가고 나이 많은 애들은 이제 안락사 해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문자를 또 보내고 뭐 이외에 또 누구한테 입양 갔다고 입양 갔다고 하고 우리가 또 뒤에서는 안락사를 하자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문자가 꽤 있습니다. 그 후원해준 사람을 기만했다고 그쵸.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후원도 그러니까 이 단체가 꽤 오래됐죠. 박서연 씨가 이 단체를 이끈 게. 그리고 이 케어 전에도 다른 또 비슷한 이름만 다른 단체도 네네. 운영했었고 네네. 꾸준히 그러면 후원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2002년에 이제 옛날에 동물사랑 실천협회 때부터 대표였어요. 이 박소연 대표가. 그러고 나서 2015년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 다큐멘터리에 이 케어라는 단체가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시민들한테 좀 호응이 좋아서 그때부터 단체가 커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동물사랑 실천협회가 케어라고 새롭게 재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 상승세가 되다가 이제 2017년 기준으로 연간 20억 원의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어요. 연 20억이요? 연간 20억 원. 2017년도 기준이고 2017년도 기준. 실제로 기업 후원이라든가 뭐 협찬 따지면 더 넘을 수도 있다. 더 넘을 수 있죠. 아니 근데 20억 정도 하면 직원들 뭐 월급 주고 이 강아지도 충분히 케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럼 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공개되면 이제 뭐 문제가 된다고 치면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싶고 저희도 좀 회계 자료를 확보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대규모 구조를 2017년 이후에 꽤 많이 했어요. 그때 구조를 할 때 돈이 많이 들었고 안락사를 하면서 사채 처리비가 꽤 많이 듭니다. 그때 이제 또 돈이 나가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돈 들여서 구조하고 돈 들여서 안락사하는 이런 식으로 후원금 낭비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저희는 뭐 횡령 이렇게까지는 보진 않는데 그러니까 후원금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회계를 들여다본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회계 조작을 지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이게 뭐냐 가령 우리가 이제 내부 고발자의 말을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맨 처음에 정말 뭐 230마리를 죽였다고 했으니까 정말 이렇게 많이 어마어마한 동물을 죽였을까 의문을 가졌는데 이 내부 고발자가 저희한테 회계 자료를 하나 공개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동물을 죽인 다음에 사채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사채 처리한 업체하고 주고받은 세금 계산서죠. 예. 거기에 보면은 2015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무려 사채 처리한 킬로그램 동물 고양이와 개 무게가 무려 5,703kg. 6톤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네, 거의 6톤 가까운 무게의 동물을 사채 처리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파서 죽은 개들도 있겠죠. 예. 자연산 개들도 있겠지만 예. 대부분이 안락사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진돗개 한 마리가 많이 나가는 건 25kg 정도 나가거든요. 그 개들을 따지면 내부 고발자가 말한 그 사채 처리 안락사한 무게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230마리하고 진돗개 기준으로 하면은 25kg이니까 200여 마리가 넘게 나오죠. 거의 일치합니다. 더 작은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 그리고 또 그런 뭐 회계 조작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또 지시가 있었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케어 내부 직원들은 안락사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 지금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안락사하면 사채 처리업체 돈을 줘야 되니까 사채 업체한테 그러다 보면 회계팀에서 돈을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근데 회계팀에서 의문을 가진 거죠. 예.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동물이 죽어? 그렇게 의문을 가지니까 박소연 대표가 내부 고발자한테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지시하면 아니 지금 우리 회계팀에서 의심을 하고 있어. 사채 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거 그냥 병원 쪽에서 그냥 치료비를 어떻게 안 될까? 그런 식으로 병원 쪽에다가 조작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내부 고발자가 그건 안 된다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또 설득을 합니다. 박수현 대표도 이거 우리 직원들도 알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네요. 당연하죠. 인지하고 있었고 굉장히 은밀하게 움직였죠. 직원 2명 딱 알 정도로 자기하고 그 실행한 사람 둘만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 사례를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예. 이제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작년 2월 달부터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있었던 남양주 개 농장에서 개 구조 사건인데요. 예. 이땐 연예인도 동원이 됩니다. 케어 홍보대사가 바로 탤런트 김효진 씨거든요. 배우 김효진 씨인데 김효진 씨가 이제 개 구출하는 모습이 나오고 사진 찍고 그런 것들이 좀 보도가 됐어요. 그때 이 사건 자체가 이슈가 컸죠. 뭐 보도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개농장이라는 거 결국은 보신탕집으로 팔려가는 네. 개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 애들이 아프고 결국은 그 음식으로 나중엔 된다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걸 구조했다 후원해라. 예. 이거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여 마리 구조해서 그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60마리 정도를 집단적으로 거의 뭐 삭살의 표현도 괜찮을 정도로 안락사를 시행합니다. 했다. 그게 예. 이제 남양주 사건이고. 예, 예. 또 있습니까? 사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쭉쭉 해주세요. 예. 부천 개농장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김보경 씨가 한번 부천 개농장. 예. 예, 부천 개농장 사건은요, 2017년 9월 부천의 한 개농장에서 이제 개 44마리를 구조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또 똑같이 네이버 해피빈에 이제 모금을 올렸어요. 네이버에다가. 예, 매번 네이버 해피빈에 모금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똑같이 뭐 치료를 하고 뭐 보호를 하겠다 뭐 이렇게 홍보를 했지만 어디에도 안락사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금 금액은 990만 원 정도가 모였고요. 이제 2018년 5월에 이제 해피빈 최종 모금 후기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7월 정도에 이제 남양주 개농장 애들이 막 대규모로 구조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보호소에 이제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대규모 도사를 저희는 강행을 했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현재 이 44마리 중에 6마리만 입양을 갖고 18마리가 케어가 18마리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개는 그러니까 다 20마리는 안락사 당했다. 알았었다. 예. 그런데 해피빈에 올릴 때 네. 구조된 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구원해주세요. 예, 예. 모금액은 구조된 개들의 치료비와 보호비로 사용됩니다. 라고 했는데 예. 이 치료비와 보호비로 사용되는 돈이 많이 나올까봐 이 돈을 안 쓰려고 안락사 시킨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보호소도 없고. 애들을 데려올 장소도 없고. 예, 그러니까 보호소가 있긴 하지만 보호소 상황이 사실 많이 열악해요. 제가 다 다녀와 봤는데 보호소 상황이 많이 열악하고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부고발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부천에 이 개농장 애들 44마리를 구조해 올 때 이 사실을 내가 3일 전에 알았다. 그럼 이 44마리를 구조한 후에 이 보호할 장소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장소를 마련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애들을 또 안락사하고. 그러니까 장소가 채워놓고. 없기 때문에 애들을 데려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쵸. 데려는 와야 되고 그럼 또 올레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그러니까 네. 미리 있는 애들을 죽여서 죽이고. 장소를 마련하고. 예. 예, 예. 야, 최악이네요. 아, 그런 정말 문제가 상황이죠. 많습니다. 예. 굉장히 문제가 많네요. 예, 그리고 이건 뭡니까? 서울 백사마을 17마리 구조 후에 안락사를 문의했다. 예, 2018년 5월에 이제 케어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이자 재개발 지역이었던 백사마을에 개 17마리를 구조를 했는데요. 이제 구조를 한 이후에 또 박소연 대표가 지시를 하죠. 내부고발자에게. 2018년 5월 21일자 문자에 따르면 백사마을 아이들 어미와 아기 빼면 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제 내부고발자가 그 아이들은 이제 또 입양을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만류를 하고요. 그렇게 애들을 보낸다는 거는 죽인다는 거죠? 예, 안락사를 한다는 의미고, 네, 그래서, 이 내부고발자가 꽤 많이 안락사를 또 만류를 해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이 개 17마리는 충주에 위치한 보호소에서 보호 중입니다. 예. 예. 또 부산 애니멀 호더에게 구조한 42마리 고양이 안락사도 지시했다. 예, 예. 이것도 꽤 유명한 사건인데요. MBC 하하랜드에서 이제 제작진과 함께 부산 애니멀 호더 고양이 구조 활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42마리의 고양이를 구조를 했고요. 케어는 또 이제 해피빈 모금에 이제 중성화비, 뭐 피부병, 구내염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990만 원 정도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자 메시지에 또 따르면 부산, 대표님, 부산 호도에 구조한 고양이 중에 가장 싸나운, 가지가 오늘 녹색 구토를 저녁에 했답니다. 마른 상태고요. 그래서 병원 다녀와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직원이 말하자, 박 대표는 또 쿨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보내주죠.
부산 애들도 사실 너무 많아서 아픈 아이들은 보내주는 게 좋을 듯하네요. 그러니까 직원이 예.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겠다고 예. 하니까 아니 그러지 알랐어요. 말고 예. 그냥 죽여. 죽여라. 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 이게 MBC하고 퀘어하고 함께 했고 전파를 탔기 때문에 또 예. 요 모금액은 늘어났을 테고. 예, 예.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매체에 노출된 개체들은 잘 안락사를 안 했는데요. 이거는 저는 많이 구조를 했기 때문에 좀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라고 보았고, 이 고양이들이 지금 충주 보호소에 있어요. 제가 직접 보고 왔는데 되게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저는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락사를 지시해서 안락사가 된 경우도 있고 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안락사를 지시했는데 뭐 직원이 반대하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 못했었던 거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이런 것도 있네요. 맡긴다 하고 서른 말 안락사라. 그러니까 또 어서 걔를 대규모로 구조해 왔나 봐요. 예. 그래서 또 이걸 다 죽이라고 또 지시를 했나 보죠. 그때 이제 내보고 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거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부를 하니까 이 박소연 대표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죽여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부탁을 받은 직원은 그거 우리 내부고발자 그분한테 말하세요. 그랬더니 또 국장이 또 대표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분은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디다가 맡긴다고 하고 그냥 죽여주면 안 될까? 그런 식으로 계속 부탁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주. 근데 어떻습니까? 그 동물을 이렇게 구조하고 예. 또 케어하고 하는 단체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다른 단체는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안락사 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많은 동물권 단체 대표분들을 좀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 개의 동물권 단체들이 이제 거의 100억 연간 100억 정도의 이제 후원금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세 단체를 제외하고는 사실 구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보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를 하고 나서는 임시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입양으로까지 가는 게 선순환인데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선뜻 구조를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구조를 하지 않으면 이제 구조하지 않는 단체다. 왜 구조하는 애들 어떻게 외면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타 단체, 큰 단체의 경우에는 한 단체는 보호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소가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구조를 하지 못한다면 구조를 하지 말자를 자기네들 단체의 입장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실상 이 단체는 구조보다는 법이나 뭐 정책, 뭐 캠페인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더 큰 단체는 보호소가 있는데요. 이 보호소가 공개가 되어 있고 자기네들이 수용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구조를 해서 그 아이들을 잘 케어를 하고 이제 입양으로 선순환이 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세 단체에 대해서 각각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케어라는 단체는 아이들을 이제 안락사 한다는 거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단체에 보도를 하게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케어를 제외한 두 단체는 대규모 구조를 잘 안 해요. 예.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자기네 감당 못 하니까 솔직히 안 하는 거죠. 비판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뒷감당이 안 되니까 구조 안 한 거죠. 그래서 김봉영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뭐 정책이라든가 법 개정으로 나간 거죠. 근데 케어는 계속 자기 뒷감당 못 하면서 계속 동물 구조한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 조명 받으면서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오래전부터 박소연 대표가 개를 죽인다는 것은 알고 있던 사람도 은연중에 알고 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섣불리 말을 못했던 거였죠. 그리고 케어 출신 중에서 케어를 갔다가 박소연 대표의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나온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분들 중에서도 안락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희 보도 이후에 어쩌면 세상에 나와서 양심 고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동물단체는 이렇게 대규모 안락사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할 수 있는 동물을 세 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유기 유실동물이나 아니면 학대동물, 그리고 개농장 같은 식용견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체의 경우는 뭐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는 건 피치 못할 사정이니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유기동물 같은 경우도 지자체,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구조를 하고 있고요. 개농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입양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예, 뭐 병균도 뭐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입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개농장 같은 경우는 다들 구조를 선뜻 못하죠. 근데 이 단체는 그 점을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구조를 우리가 한다. 그래서 개농장을 자꾸 건드리는데 사실상 통계에 따르면 연간 뭐 78만 마리의 이제 그 개농장 식용견이 생산이 된다고 해요. 예. 근데 이게 몇 개의 단체가 이거를 수용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인데 그렇겠죠. 이 단체가 구조를 많이 해서 연간 뭐 자기네들은 뭐 500마리를 구조를 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또 78만 마리의 그 개농장 식용견과 견줬을 때 사실상 0에 수렴되는 숫자잖아요. 그 500마리는. 예. 예,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도 계속 이 점을 파고들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자들은 속이고 네, 내부 직원들도 속이고 이런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 개농장에 있는 개들을 데리고 와서 뭐 치료해주면 치료해주고 입양 보내는 게 제일 좋은데. 그죠? 개농장 개들은 또 대형견이고. 그렇습니다. 예. 또 소위 말하는 똥개고 믹스견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입양도 안 되고. 예, 입양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자신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죽어서 음식으로 나갈 애들을 우리가 케어한다라고 말해놓고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죽이고. 예.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까지 벌였군요. 근데 약간 자신들의 정당화는 이런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개고기가 될 뻔했던 아이들을 우리가 구조를 해서 잠시나마 편하게 있게 해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안락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좀 떳떳하다라는 게 박소연 대표의 입장. 개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케어가 운영하는 개농장의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구조하는 퍼포먼스는 보지만 이 구조하는 개들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은 잘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충남 홍성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포천에 있고 충주에 있고 그런 식으로 개농장이 있는데 그 개농장에는 개 보호소에는 동물 보호소에는 서울에 있는 활동가들 잘 안 가거나 못 갑니다. 박소연 대표가 그걸 또 싫어하고 개 그 보호소 가는 걸 싫어하고. 오는 거를 싫어한다. 네, 그리고 또 그 개 보호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요. 박소연 대표는 서울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깨끗한 옷을 입고 항상 좀 뭔가 화려한 모습으로 퍼포먼스에 집중을 하고 개농장은 거의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거 저희가 말하는 건데 충남 홍성 개농장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김보경 씨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거 말해도. 예, 놀랍다는 게, 거기서 제대로 애들이 못 큰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박 기자님이 좀 개농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호소고요. 동물 보호소를 예. 개농장이라 잘못 지칭해 주신 거고요. 이거는 좀 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지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의 그 취재 결과에는 홍성에 박 대표만 관리하고 있는 보호소가 있다라는 제보를 저희가 받고 직접 찾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박 대표랑 얘기를 해본 결과 자기네들의 보호소는 아니고 자기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보호소는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랬을 때 문제가 이제 개농장을 운영했던 직원이 이제 보호소 직원으로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개농장을 했던 사람이 거기 직원으로 있어요. 네. 월급을 받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전업의 의미로 직업을 바꿔주는 의미에서 개고기로 팔려나갈 뻔한 애들을 우리가 다 매입을 해서 일단 구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직원을 또 전업까지 시켰다. 뭐 이런 되게 화려한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사실 다르거든요. 네. 저희가 가서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뜬장이었고요. 네? 뜬장. 그러니까는 뜬장? 예. 그러니까 동물권 단체에서 주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개는 땅에서 뛰어놀게 해야지 이 허공에 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닭장같이. 예. 그런데 내가 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뜬장이거든요. 아. 그 개를 가둬놓는 허공에 떠 있어요. 땅이 아니다. 그 뜬장을 굉장히 반대해요. 동물권 단체는. 근데 갔더니 그 홍성 그 보호소에 뜬장의 개들이 너무나 많은 너무 거야. 많다. 그러니까 동물권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짓을 하고 있었다. 예. 그리고 또 개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개들끼리 이렇게 서만 뭐 좀 약간 싸나운 개끼리 놔두면 그럼 분리해 놔야 되는데 제대로 분리를 안 해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만난 개가 뭐였냐면 거기서 하얀 진돗개였는데 다리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농장을 그 개 보호소에서 일하는 그 아저씨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지들끼리 싸워서 다리 하나 잘렸다고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보통 동물 보호소에서는 이제 대책이 없어서 이게 유기동물이 많이 생기니까 번식하는 것을 최대한 막어요. 중성화 수술해서. 예. 근데 갔더니 충남 홍성 보호소에 강아지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지. 얘네 왜 이렇게 강아지가 왜 이렇게 많냐 했더니 새끼 낳았다는 거야. 새끼 낳으면 안 되는데. 개를 좀
출산을 억제를 해가지고 좀 아이들이 또 좋게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개 번식이 일어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개 보호소잖아요. 예. 그 동네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 개 판다고 식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를 판대요. 그러니까 팔아왔었다고는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팔고 있는지는 더 취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케어에서 60마리를 이 개농장 주인한테 매입을 했는데 이제 암수를 구분을 해서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보호소의 당연한 원칙인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새끼 강아지만 40마리 정도가 늘어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직원분이 아무런 동물권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전업의 의미가 있다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여기에 아무런 케어 직원들이 갈 수가 없었고 박 대표 혼자만 관리할 수 있었던 사실상 비밀 보호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개 농장을 운영했던 그 사람은 네. 예전에 그냥 자기가 개 농장할 때 키우던 그 방법 그대로 키웠다고 봐야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보면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뜬장도 만들어 놓고 뜬장도 있고 중성화도 안 하고 개를 팔았다는 그 증언은 개를 어디에 팔았다는 겁니까? 그냥 보신탕집이겠죠. 보신탕집에 아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내가 갔더니 그 동네 개농장이 어디에요? 찾아 물어보니까 대뜸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주민들이 개 사러 왔냐고. 그래서 제가 뭐 솔직히 얘기했죠. 개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거기 개 파냐고. 판다고 거기. 그렇죠. 다 얘기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더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나랑 결혼해줄래? 이벤트가 필요한 날들이 있잖아요. 뭐 100일, 뭐 1000일, 뭐 결혼 프로포즈 같은 거 하실 때 그럴 때 정말 멋진 프로포즈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카페입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에서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두 분만의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친 일상 속에 하루쯤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 만들기. 이 멋진 감동을 마포 세레나데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팟캐스트 청취자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꼭 말씀해주세요. 마포 세레나데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마포 세레나데를 친구 추가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마포 세레나데와 함께하세요. 이동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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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손소 변호사입니다. 시사 라디오 방송. 역시 누가 뭐래도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죠.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잘 아시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농장 홍삼 광고였습니다. 2014년부터 팟캐스트에 광고 및 후원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찾아주었고 70%가 넘는 재구매율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구매, 특히 이 홍삼 제품을 70%가 넘게 재구매한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좋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구매하는 거겠죠. 홍삼 이외에 다른 첨가물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홍삼만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니까요. 이제 명절이 가까워 오는데 소중한 분에게 드릴 좋은 선물, 설 선물 여러분들 구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할인 쿠폰 및 무료 선물 포장 이벤트도 진행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정성농장 홍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마포 세레나데 광고였습니다.
수많은 연인들이 선택한 최고의 한강뷰 프로포즈 명소죠. 마포 세레나데. 사랑하는 연인과 이벤트, 결혼기념일, 소중한 사람과의 특별한 저녁 시간을 마포 세레나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향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서 여기 가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빠져듭니다. 예. 그리고 EJ 청취자분들에게는 특별한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수호 변호사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조사 기간인데 제가 지난번 조사 때보다 지난번 조사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YTN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전화가 오면 받아주시고요. 받으면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는다. 꼭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잘 돼야 박상규 기자도 또 셜록도 또 YTN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MBC 박지훈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YTN 이동형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 얘기로 가서 아까 다른 동물권 단체 대표들이 케어에서 또 박소연은 안락사를 그동안 해왔다. 네. 그걸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오마이뉴스 기사네요.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한국일보가 한 열흘 전에 먼저 때립니다. 동물 보호 맡겼더니 멀쩡한 개 20마리 안락사 이런 기사를 내요. 이런 기사를 내는데 여기가 당시에 동물권 단체가 뭐였냐면 동물사랑실천협회였습니다. 예. 동물사랑실천협회였고 여기가 역시 박소연 씨가 했던 것이죠. 예. 박소연이 했던 것이고 그 동물사랑실천협회는 한국일보 기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오마이뉴스가 후속 기사를 실으면서 동물 안락사가 갖고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소연 대표가 당시 뭐라 했냐면 불가피한 동물 안락사는 인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일보 오마이가 2011년에 이런 기사 실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 박소연 대표가 동물 안락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었다. 네. 다만 이렇게 대규모로 그죠? 그리고 또 후원자를 속여가면서까지 하는지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2010년 이후에 약간의 신분 세탁을 좀 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는 되게 언론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좀 마치 자기를 이제 안 죽이는 것처럼 해왔고 많은 사람들 거기에 깜빡 다 속았던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2017년에 입양한 토리라는 검정 개가 이 단체에서 입양된 개고요. 이분의 과거가 좀 화려하긴 한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취재를 안 했고요. 과거 이야기에 좀 얼매이면 현재가 좀 묻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었고 그 2011년에 그 위탁받은 애완견 2마리를 유기동물인 줄 알고 안락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모 대학교 수의학과에 실습용으로 이제 기증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위탁 개인지 이제 안락사의 개인지 구분도 못하고 안락사를 해버린 거는 결국 관리의 문제였고 이거는 결국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데 실수라고 치부할 수 없잖아요. 아까 예. 직업을 바꿔줬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전업이요. 전업. 예. 근데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을 때 네. 동물병원에 들어온 개를 보신탕용으로 팔았던 수의사를 박수현 씨가 또 채용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이게 직업을 뭐야 바꿔준 거예요, 뭐예요? 그 점을 제가 그 케어 전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확답을 할 수가 없다고 다들 대답을 해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확답을 드리기가. 예. 그렇군요. 하여튼 좀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게 이번에 셜록의 취재로 완전히 밝혀졌는데 케어는 어쨌든 그때도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얘기한 2011년에도 당연히 이번에도 인정을 하지 않을 텐데 케어가 지금 우리 저 셜록에서 취재를 하니까 갑작스럽게 공식 입장을 냈다고요? 예, 케어가 이제 사실 저희 말고 다른 매체 총 4개의 매체가 지금 케어를 다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박소연 대표가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언론사보다 우리가 먼저 사과문을 빨리 쓰자라고 해서 사과문이 올라가게 된 상황이지만 이걸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가 몇 마리를 구조했다라고 했을 때 850마리라고 말을 했지만 저희의 통계로는 2018년 한 해는 535마리만 구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마리를 소수의 개체를 안락사 했다고 말을 하지만 이 정확한 수치는 저희 내부 고발자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부 고발자가 사실상 케어에 있었던 600마리 이상의 개를 혼자 돌봐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만 정확하게 개체별 관리 카드도 갖고 있고 수치를 알고 있으니까 이분이 없으면 이 케어는 보호소 애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부 고발자가 케어 이 박소연 대표에게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이 내용을 보시다시피 몇 마리를 구조했고 몇 마리를 안락사했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변명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짚고 싶은 거는 뭐 전체 직원 회의를 통해서 안락사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 단 한 번도 안락사 안건이 뭐 이사회나 뭐 총회에서 의결로 다뤄진 적은 없었고요. 네, 그 직원들도 몰랐다는 거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케어 박소연 씨 입장은 죄송합니다 사과문이에요. 아니 우리는 정당하다 뭐 이 내용입니까?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좀 말을 못한 거는 미안하지만 우리의 안락사는 불가피했고 필요했던 것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달라짐은 없네요. 예. 네, 여전히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내부 고발자한테 좀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애들을 선별을 해서 아픈 애들을 선별을 해서 보고를 하면 나는 거기에 승인만 해줄 뿐이지 정확하게 어떻게 내가 지시를 하고 어떤 애가 아픈지 나는 몰랐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개를 학대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현행법 위반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개를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안락사도 사망하는 거니까. 예. 이건 처벌받지 않나요? 이게 이제 아마 수사기관에서 할 일인데요. 현재 저희는 한 2가지 정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게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동물 학대, 그 무분별하게 동물을 죽인 것들은 분명히 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좀 약간 애매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후원금을 모집을 하고 회원을 받은 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아마 횡령이라든가 그런 사기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현재 좀 저희하고 접촉하고 있는 변호사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소연 대표 최근 언론하고 인터뷰한 거는 이건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관련된 게 아니고 그 동물을 학대하고 때려 죽여도 무죄가 나온다 뭐 이런 기사였는데 거기서 아마 박소연 대표랑 인터뷰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정책적으로 형량 수위를 높여도 사법부에서 선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사법부가 판례에서 벗어난 동물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이중 아닙니까? 동물권의 감수성 본인은 전혀 없구만. 그러니까요. 저희야말로 이번이야말로 사법부에서 동물 감수성을 갖고 제대로 좀 법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대표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 동물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동물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중을 해야 한다면 이 말 못할 동물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가장 경계해야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건 사실 좀 지금까지 이 케어에 꾸준하게 돈을 기부했던 사람들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 돈을 기부하는 곳이 아예 난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후원하기죠, 이제 후원. 근데 정기적으로 후원이 있고 또 뭐 비정기적 후원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지 않았을까. 회원이 2만 명 정도. 그러니까 회원 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요. 어쨌든 연간 1억 이상의 후원금이 들어오는 건 20억. 연간. 월간 1억 이상의 월간 1억 이상. 월간 1억 이상의 후원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외에도 뭐 자발적 후원금이나 기업 후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취재를 하면서 박 대표를 직접 만난 적 있어요? 박 대표를 직접 만나진 못했고요. 계속 전화를 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박 대표 만나러 갑니다. 가요? 저희가 박 대표를 왜 늦게 만났냐면은 보도 직전에 만나야지 이 박 대표가 대응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미뤘죠. 그 박 대표의 미팅을. 그래서 최근까지 안 만났고 전화 통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취재하고 있구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었죠? 근데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락사 문제를 취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최근에 눈치를 챘어요. 이거는. 저희가 다른 문제로서 취재하는지 알고 있었지 안락사 문제를 건드릴 거라고는 이쪽에서 예측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전에 통화했을 때는 안락사 얘기 하지 않았고. 예, 그 전에 전화했을 때는 안락사 얘기를 하지 않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보를 다른 단체를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제보자가 이 케어와 관련된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그걸 몰랐던 상태로 전화를 했을 때 타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추측성과 카더라식으로 저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단체들을 제가 다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이 아닌 게 굉장히 많았고, 이 점에서 이 단체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를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폐기물 양을 봤더니 작년 한 해에 좀 많긴 많더라고요. 작년에 많죠. 우리 팀장님 저 말고는 우리끼리 나누는 카톡 누가 볼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난 그것만 없으면 우리가 뭐 잘 넘기면 슬기롭게 넘기면 될 것 카톡 슬기롭게 대처해라. 이거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참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이 박수현 대표가 눈치를 챈 거예요. 얘네들 어쩌면 전체 안락사를 알아보는 걸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카톡의 모든 내용, 자기가 안락사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다 담겨 있으니까 이것만 우리를 안 들키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내부 고발자한테 말한 거예요. 혹시 국장님 혹시 우리가 주고받은 카톡은 못 받겠죠, 사람들이? 나 그거 볼까 너무나 두려워. 나 그거만 안 보면 우리 괜찮을 거야.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고 위선을 떨고 있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안 나가면 좋겠다 하는 거겠죠, 그죠? 끝까지 거짓말 하려고 한 거고. 끝까지 거짓말 하려고 한 거고. 이 여자가, 이 박 대표가 한국 공영방송사도 크게 속인 게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김보영 씨, 브리핑 해주세요. 예, 2016년 8월경에 이제 충남 서산경찰서에서 이제 서산 투견 도박장을 급습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투견 도박장. 예, 투견 도박장. 그래서 그 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오차범위는 한두 마리 정도일 겁니다. 예,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증거물로 압수한 투견이 한 16마리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5마리 정도를 제외하고 케어가 11마리를 이제 인계를 받은 거죠. 왜냐면 거기에 있으면 어차피 또 주인이 찾아와서 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경찰서에 있으면 또 애들이 아파서 죽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데려가겠다 해서 이제 케어가 인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개월 정도 애들을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2개월 후에 11마리 중에 7마리를 안락사를 했다라는 증언을 저희가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들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수의사 인터뷰도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 안락사 시켰다는 수의사? 예. 직접 안락사를 시켰다는 수의사를 저희가 인터뷰를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안락사가 이루어졌냐면, 인천 소재의 이제 보호소에서 이 개체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요. 투견이니까 아무래도 되게 싸납고 이제 크고 이래요. 그랬을 때 이제 기둥에 얘네들을 묶어 놓은 거죠. 그러고 밤에 하룻밤 자고 갔더니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서로 싸워서 물려 죽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총 2마리가 죽었고요. 그래서 7마리는 한 마리 정도, 아마 한 마리에서 2마리 정도 죽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내부 고발자가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현장에서 직접 안락사를 시행을 했다라는 증언을 저희는 파악을 했고, 현재 남은 3마리만 충주보호소에 있고요. 이 점도 제가 직접 다녀와서 확인했습니다. 예. 나머지 10마리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된 거네요. 예. 그 더 말씀해 주세요, 김보영 씨. 근데 뭘 속였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2017년 한 1월경에 KBS 추정 60분에서 이제 투견 도박장 관련해서 죽음을 향한 게임 투견이라는 편을 합니다. 이게 2017년 2월 28일에 방영이 되었는데요. 추정 60분에서? 예. 이제 케어가 어떻게 인연이 되었냐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투견 도박장을 급습하는 아이템을 제작하는데 이 케어가 또 구조를 하는 역할로 참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KBS 추정 60분 PD분이 투견의 그 해외 입양 사례를 좀 취재를 하면서 너네가 예전에 서산 충남 거기서 구조한 투견들을 이제 인계하지 않았냐. 있으니까. 예, 얘네들 어디로 갔냐. 이렇게 근황을 물은 거죠. 근데 한 마리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마리 정도는 갖고 있었어요. 3마리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어디 갔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내부 고발자 이분은 그 당시엔 없었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후의 상황은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나는 안락사를 시켰고 이 사람은 왜 묻지? 이래서 이게 박 대표한테까지 넘어간 거죠. 그랬을 때 박 대표가 이제 해외로 입양을 보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구라쳤네. 예, 안락사를 해놓고서는 예.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제 KBS 그 투정 60분 그 투견 방송에 그대로 나가게 되고요. 거기에 함께 거기는 어떻게 보도가 되냐면 그 충남 서산경찰서에서 입수한 투견 16마리 중 8마리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함께 나온 투견 4마리 사진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 4마리 사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첫 번째 나왔던 그 투견은 안락사 당한 투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이제 세 번째에 나왔던 그 개체들이 이제 충남에서 보호하고 있는 투견.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으로 해외 입양을 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애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투견이었고. 그러니까 해외 입양 한 마리도 안 보냈잖아요. 예, 그죠. 거짓말이고 KBS가 속았어요 여기. 그 KBS 리포팅을 그렇게 해외 입양 갔다 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비행기도 나와요. 걔 싣고 가는 것도 그런 비행기 장면도 나오고. 예, 이어서 뒤에 해외 입양된 사례가 나오긴 하는데 그 개체는 2011년에 예전에 투견 구조 때 구조한 아이고 그거는 또 이 사건과는 좀 별개의 문제여서 저희가 거기까지 다루지 않았고요. 어쨌든 해외 입양으로 갔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조작 방송이 나간 야, 이거 간 크네 이 사람. 더 웃긴 게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 이 사건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취재에 들어갔을 때 우리 취재진 일부에서 서산경찰서 전화를 건 거예요. 그 당시 선생님들 형사한테 물어본 거죠. 그 당시에 투견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형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뭐 이러쿵저러쿵 대화를 나눴겠죠. 그 후에 이 경찰이 박소연 대표한테 연락을 했나 봐요. 기자가 지금 그 투견 취재하고 있다. 그래서 박소연이 또 덜컥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내부 이 제보자한테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그때 그 투견 어떻게 했지? 몰라 보니. 그러니까 또 내부 제보자 얘기하죠. 뭐 어떻게 해요? 애들 보냈지. 그러니까 어떡하지? 기자들이 취재 올 텐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어쩔 수 없이 좀 애들 닮은 애들을 좀 사놔야겠네. 투견을 사놔서 속이면 되니까. 또 속이려고. 이미 다 죽였으면서. 술을 맞추겠다 이랬는데 시도를 하려고만 했다지 사실 조작까지는 못했고요. 왜냐면 이제 취재진들이 막 찾아가면서 이제 찌르면서 진짜 조작하게 되면 이건 더 큰 문제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그것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어쨌든 거짓말을 한 건 맞는 상황입니다. KBS에서 그 박선 대표를 고소고발할 수도 있겠네 이거. 자신들이 속았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담당 PD랑 취재 통화해봤는데 PD는 자기들도 좀 그때 사실 확인을 못했고 박수영 대표 말 그냥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믿었겠지. 보냈다니까. 당연히 보냈다니 믿었죠. 믿죠. 이런 여자인지 알았겠습니까? 믿었죠. 믿죠.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이 건에 대해서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된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문제인 건 맞아요. 안락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보내주는 것도 맞고 사실 법적으로는 지자체에서는 10일이 지나면 애들을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락사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분분하게 갈릴 텐데 그럼에도 저희가 보도를 한 거는 내부 직원들을 속였고 절차를 무시했고 후원자들을 속였다는 점은 그게 제일 크죠.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보도를 하게 된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결국 박 대표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비한 동물보호법도 문제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국가가 이제 유기동물이나 개농장 같은 이런 개체들을 다 책임질 수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후원자들도 구조된 애들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제 물어봤어야죠. 물어보고 찾아가고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도 하면서 애들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져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한 가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번 보도 계기로 좀 동물권 단체의 운영이 좀 더 투명하게 되길 바라는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다만 섣부르게 너무나 좀 크게 실망하셔가지고 후원금을 집단적으로 끊으시면 지금 뭐 여러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도 좀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후원자 여러분들도 너무나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좀 적절하게 좀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래서 좀 이번 보도하고 일정 금액을 좀 잘 운영하는 동물단체에다 기부할 생각이에요. 개 사료값이라도 좀 저희도 보태야 되니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분이 매년 복날마다 뭐 개고기 먹지 마라 퍼포먼스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아니 굉장히 위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래서 좀 쇼맨십이 좀 강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내부 고발자분이 가장 염려했던 게 어쨌든 단체 내부에서는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안락사에 막 동조한 것처럼 막 애들을 돌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부 제보자분은 계속 케어해서 그 동물들을 좀 관리하실 생각이에요. 그분 생각은 어쨌든 좀 조직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박수현 대표가 좀 교체가 되고 잘 좀 동물 관리를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 새로 오셔서 좀 뭔가 좀 더 관리를 잘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케어가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 고발을 했는데 박수현 대표가 그냥 둘까요? 저희도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하고 여러 관계자들이 좀 내부 고발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협력을 해서 일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보도가 나가면은 뭐 또 박 대표 측에서 또 뭐 어떤 액션이 또 있겠죠. 그분이 또 뭐 동물 구조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또 저희는 개 도살자가 아닌가라는 의문도 갖고 있고 근데 그분의 또 여왕의 칭호가 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또 소송의 여왕이기도 합니다. 또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도 또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우리는 뭐 들어와. 네,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들어와. 쫄리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보은 기자 첫 아이템이었다고요? 네, 첫 아이템입니다. 하여튼 취재하느라고 고생했고요. 감사합니다. 박상규 기자를 사장님으로 두고 있는 거는 어떻게 괜찮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너무 소규모의 직원들이어서 저희는 그냥 각자 알아서 잘 움직여야 되는 시스템이고 뭐 보고도 사실 안 해요. 뭐 보고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얼굴 봐서 뭐 합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각자 자리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풀이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죄책감을 좀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 아주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우리 아주 어려워서 사무실도 없고. 근데 진짜 내가 그게 인수해야겠고 맞습니다. 사무실 여기 넓다 하잖아요. 책상 몇 개, 3개만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넓네요, 사무실이. 알겠습니다. 약간 달라 보이네요, 사람이. 네. 그래요. 오늘 그러면은, 특종, 셜록이 갖고 온 특종. 여러분들 아마 들으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원래 목요일 날 녹음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셜록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수다맨 녹음 끝나고 바로 시작했거든요. 예. 이거 끝나고 바로 지금 생방 또 해야 돼요. 그거 끝나고 또 바로 또 요구전 청정구역 또 찍어야 돼요. 돈을 막 쌍끌이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중간에 쉬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못 쉰 거 아니야 지금. 지금 눈앞에 지금 열심히 하셔야죠 지금. 지원도 월급 줄려면. 그래요. 라디오 안 합니까? 가야지 이제. 근데 양진호권 터트리고 후원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려워요. 계속 빚 갚고 있어요 요즘에. 직원들 복지에 신경 써요. 후원 많이 들어왔으면. 더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박소연 씨와는 다르게 직원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대형 특종을 물고 오겠습니다. 개처럼 뛰겠습니다. 지금 또 아이템 준비한 거 있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게 한번 큰 거 터트리면 제보가 계속 오기 때문에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특종이 들어오면 또 우리 이J 팬들과 이 작가님 그리고 뭐 이 박사님 잊지 않고 꼭 찾아와서 같이 콘텐츠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잘하면 의리가 있어야지. 그럼 우리가 있어야지.
예, 다음에 또, 박 기자가 어떤 특종을 갖고 올지. 또, 아니, 또 이 방송 나가고, 박서연 씨 대응을 보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럼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